먼저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정책 동결이 됐고 스탠딩 레포가 도입됐다. 뭔가 스탠딩 레포라는 새로운 용어가 또 출현을 했죠. 이번엔 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이게 연준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 재테크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연준에서 뭘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걸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 연준에서 하는 하나하나를 우리가 전부 다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연준과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이유는 연준이 돈을 푸는 정책들을 내놓으면 주식시장이 올라요. 그리고 반대로 돈줄을 조이고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일정 기간은 주식시장이 함께 상승을 하는데 결국은 임계점에 다다르죠. 그렇게 돼서 국채금리가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보다 더 높게 되면은 그럼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이 국제시장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투자나 재테크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연준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하나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스탠딩 레포를 블로그나 제가 유튜브 등에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잘 설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스탠딩 레포라는 게 뭐 주식시장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호재다. 이게 엄청난 유동성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우리 투자에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스탠딩 레포의 풀네임은 스탠딩 리퍼처스 어그리먼트 패실리티라고 하는 이 미국채를 연준 은행이죠. 여기다가 담보로 맡기면 이게 단기죠. 뭐 하루나 뭐 4일, 일주일 이렇게 단기로 달러 현금을 대출해주는 미 연준의 상설 기구. 요거가 바로 스탠딩 레포라고 합니다. 저도 뭐 여기까지 듣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해가 만약에 여기까지만 듣고 되신다 그러면 이제 금융 천재겠죠. 그래서 이제 스탠딩 레포에서 레포가 뭔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미국의 은행이라든가 보험사, 증권사 등 이런 금융기관들은 고객과 대면 업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뭐 여러 명의 자산가가 와서 내 돈 인출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증권사나 보험사가 뭐 다음날 계산을 해봤더니 거액의 현금을 고객에게 지불해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미국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현금이 부족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럼 얘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등 안전자산을 팔아치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받은 현금을 사용해서 이 돈으로 고객들한테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코덱스 국고채 3년 ETF예요. 근데 국채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더욱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 변동이 굉장히 커요. 이게 뭐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매수 매도를 한다 그러면 그 가격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2020년이죠. 코로나 당시에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것도 뭐 금을 사둬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싶은 이런 분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국고채를 좀만 더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앞으로 가격이 쭉 오를 것 같은데 이거를 고객이 거액의 현금을 요구했고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당장 팔아가지고 현금을 마련하자니 조금 아깝잖아요. 그럴 때 바로 레포 시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레포 시장이 뭐냐면은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끼리 이렇게 다 연합을 해요. 그래서 서로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팔지 않고 담보로 맡기는 거죠. 그리고 뭐 하루짜리 아니면 4일짜리 뭐 일주일짜리 이렇게 아주 소정의 이자만 지급을 하고 현금을 빌려 쓴 다음에 뭐 그 다음날 영업하면서 현금이 다시 채워지니까 이걸로 다시 현금을 갚고 이자를 갚으면 그 다음에 담보된 국채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금융기관끼리 서로 당장 필요한 현금을 서로 빌려주고 또 빌리는 곳이 레포가 거래되는 레포 시장이고요. 그래서 레포는 보유한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다.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 좀 많이 들어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다 죽으면은 인생이 참 행복할 텐데 인생사가 그렇지 않죠. 갑자기 경제 위기가 터질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뱅크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행으로 딱 와요. 그래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현금으로 금을 사두려는 사람도 있고요. 혹시 모를 이런 위기에 현금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현금을 많이 보유하려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이때 금융기관들은 보유한 현금이 부족해서 고객에게 돈을 못 지불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레포 시장에서 서로 단기 현금을 빌려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포 금리가 막 끝도 없이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런 상황이 됐을 땐 이 단기 금리가 막 6%, 7%까지도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죠. 그럼 이렇게 당장 현금이 필요한 금융기관들은 보유한 국채를 시장에 파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량의 국채 매도가 일어나고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그럼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는 이런 기현상이 발생을 하죠. 또 대출 금리도 또 급등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안 그래도 경제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레포 시장 금리까지 치솟아 오르게 되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이 커지고 경제가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은 항상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일시적으로 미국채를 담보로 받아요. 금융기관들로부터. 그렇게 하고 달러를 빌려주는 레포 시장을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그 뉴욕 연은이죠. 연방은행의 이 레포와 영레포를 운용하는 현황을 볼 수 있는 이 그림이고, 이 그림이 바로 미 연준의 레포를 매입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코로나 위기 당시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미 국채를 담보로 받고 현금을 빌려줬던 걸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지금 보시면 다 제로죠. 없습니다, 아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유동성 현금이 너무 넘치니까 애초에 현금이 너무 많은데 금융기관들이 미 연준의 국채를 담보로 현금을 또 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RRP라고 하는, 여러분 영레포 많이 들어보셨죠? 금융기관들이 현금이 너무 많아서 이걸 반대로 미 연준 은행이 미 국채를 반대로 은행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빨아들여 주는 거죠. 이 설명은 좀 이따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럼 이번 7월 FOMC죠.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언급된 스탠딩 레포는 뭐냐면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연준이 단기 대출을 해주는 것을 스탠딩 레포라는 이 상설기구를 만들어 놓고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미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달러 현금을 빌릴 수 있도록 언제든지 열어둔다. 이게 바로 스탠딩 레포입니다. 이제 설명을 들으셨으면은 이해가 약간은 되셨을 텐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당장에 돈이 넘쳐서 금융기관끼리 서로 현금을 빌려주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뭐 미 연준에다가 현금 빌리는 수요는 제로인데 지금 어차피 아무도 없는데 왜 미 연준이 스탠딩 레포 퍼실리티라는 이런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괜히 좀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냐, 왜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뭐냐면 미국채가 앞으로 잘 안 팔리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은행부터 뭐 증권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 매입을 빨리빨리 해라,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 스탠딩 레포를 만든 겁니다. 자, 이번 7월 FOMC가 끝나고 나서 뭐 테이퍼링 논의를 본격화할 거다, 9월에는 이제 확실히 할 거다, 잭슨홀 미팅에서 확실히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뉴스를 보시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 연준에서 테이퍼링 한다는 말은 매일 매입하던 이 미 국채의 국채 매입량을 줄인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미 연준이라는 이 거대한 미 국채를 매수해 주던 사람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완전히 쉽게 이해가 되는데, 미 연준의 보유 자산이에요, 이게. 미 연준이 보유한 미 국채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기가 계속 도래할 거 아니에요. 뭐 거의 쉬지 않고 만기가 도래할 텐데 이게 어떻게 같은 수준을 유지되지? 어떻게 올라가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 바로 미 연준이 매번 다시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미 연준이 매수하던 국채의 매입량을 그냥 똑같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 그러면은 재매입해주던 국채 매입량을 줄이기 시작하면은 이 보유자산, 미 연준이 보유한 국채가 이렇게 서서히 쪼그라드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 국채가 매번 발행이 되면은 미 연준이 뭐 세금을 받아다가 그 만기에 이걸 갚아내는 게 아니죠. 미 연준에다가 다시 또 국채를 찍어가지고 원금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채가 발행될 때마다 미국채를 매수해주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 앞으로 미 연준이라는 거대한 국채 매수의 주체가 매입량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국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의 국채가 지금 뭐 재무부에서 발행을 한다 그래도 이걸 매수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재무부에서는 미국채 금리를 높여서 발행해야 된다거나 그래야지 사가는 사람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이 구조는 지난번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사가려는 수요가 적으면 국채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럼 금리 인상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미 연준이 원하던 바가 아니죠.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 원하는 바도 아니고요. 그러면 미 연준이 어떻게 도와주면 미국 금융기관들이 안심하고 미국 재무부의 국채를 사갈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바로 앞서 말씀드린 스탠딩 레포라는 단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시기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금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일정 비율의 현찰
현금차를 항상 갖고 있어요. 근데 스탠딩 레포에서 만약에 언제든지 현금을 국채를 담보로 빌려올 수 있다면 지급준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 장기채를 매수를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장기로 빌리는 게 금리가 훨씬 더 높잖아요. 이런 높은 이자를 가지고 미국 장기채를 가지고 있다가 단기에 만약에 고객들이 뭐 요청을 해서 현금이 필요할 때 이 스탠딩 레포라는 상설기구에 가서 장기 국채를 맡기고 아주 낮은 금리로 단기로 뭐 하루짜리 이렇게 낮은 금리를 지급하고 현금을 빌려다가 갚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미국 장기채를 가지고 스탠딩 레포에 가서 단기로 현금을 땡겨와서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스탠딩 레포라는 이 낮은 금리, 하루짜리니까 당연히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이 차액이죠. 이 스프레드를 그대로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금리 차익도 거둘 수 있고, 만약에 앞으로 금융위기가 올 경우에 그동안 문제가 뭐였냐면 레포 시장에서 돈을 못 빌리는 게 문제였는데 스탠딩 레포라는 상설기구가 있으니까 뭐 금융기관이 미국 장기채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현금화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딩 리퍼처스 어그리먼트 패실리티라는 지금 스탠딩 레포를 미 연준이 만든 이유는 앞으로 미국 재무부에서 이렇게 발행하는 미국 국채를 미국 금융기관들이 열심히 사달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영레포 시장에 거의 하루에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몰려들었어요. 자, 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돈을 어디다 굴릴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영레포를 통해서 미 연준에다가 맡기고 뭐 거의 제로 금리를 받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를 받는 것보다 나으니까 미 연준에다 맡겼던 건데, 이 자금을 언제든지 현금을 빌려주고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는 장기 국채에 투자해라 이 말입니다. 이전 방송을 해드렸지만 영레포에 대해서 좀 의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영레포는 역으로 미 연방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시중 금융기관에 맡기고 소정의 이자를 주고 현금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영레포가 급증했던 이유는 그간 금융기관들이 현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단기 레포 시장이 마이너스 금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단기 레포에다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죠. 이 돈을 흡수하는 거죠. 연은이 영레포로 뭐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긴 하지만 약간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자기들이 흡수해 주니까 거의 하루에 1조 달러까지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미 연준도 이제 더 이상 돈을 풀어도 의미가 없겠구나, 이제 금리를 올리는 수순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영레포라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스탠딩 레포가 뭔지 대충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어차피 얘네들이 하는 게 미국 장기채로 이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더 많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게 스탠딩 레포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유동성이 더 폭발하고 엄청난 폭등장이 온다? 이럴 가능성은 사실상 굉장히 낮죠. 그리고 이 그림만 봐도 솔직히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어차피 현재 지금 연준에서 운영하는 레포 시장에 미국채를 맡기고 현금을 가져다 쓰는 금융기관은 이미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탠딩 레포 실행한다 그래서 막 시중에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돌고 주식시장이 폭등한다,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마저도 사실은 지난 6월 연준에서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논의됐던 게 바로 스탠딩 레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예정된 수순일 뿐이지 이거 가지고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죠. 피마라는 것도 있던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게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정식 명칭은 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y Repo Facility라고 부릅니다. 이게 스탠딩 레포를 이해하면 금방 이해해요. 그러니까 피마라고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뉴스에.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스탠딩 레포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미국 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국채를 맡기면 돈을 빌려주겠다 하는 거지만, 피마는 미국의 다른 국가를 상대로 설치한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채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국가든지 당장 달러 현금이 필요하면 이 피마 레포 상설기구에 와서 미국채를 맡기고 현금을 빌릴 수 있다 이거죠. 특히나 지난 코로나 위기처럼 유동성 현금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나라 같이 외환 보유고로 미국채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는 다도 이제 수합을 통해 가지고 달러 현금을 마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는 피마가 있기 때문에, 피마 레포라는 상설기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로 미국채를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우린 기축통화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합
조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서 달러 현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앞으로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만 가지고 있어라. 그럼 우리가 언제든지 뭐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필요한 만큼 담보로 달러 현금을 조달해 줄게. 그래서 미국채 많이 사라. 마음 놓고 사라. 이게 바로 스탠딩 레포 그리고 피마 레포라는 겁니다. 뭐 그렇지만은 미국 금융기관과 해외 투자자들이 거의 미친 듯이 미국채를 매수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채를 뭐 엄청나게 매수를 해놓으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용이나 아니면 해외 국가에서 외환 보유고를 채우는 용도로 국채를 매수할 가능성이 있지 뭐 엄청나게 매수하진 않는다. 그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7월에 미연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나온 스탠딩 레포와 피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실행되면 엄청난 유동성 장세, 뭐 주식시장이 급등이 온다 이런 잘못된 소문이 많은데 이게 실제로 알고 보면 다르다는 것도 알아봤고, 그리고 또 미연준에 반하지 말라 이 말처럼 미연준이 뭘 하는지, 돈을 푸는지 아니면 흡수를 하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행보를 하나하나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경제 전문 용어 그리고 영어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이거를 추적을 하면서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딱 들어보면 되는 거죠. 이게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요인이고 돈을 벌 요인인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이 요인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딱 들어보시면 이거는 뭐 그냥 예정된 수순이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크게 요거 갖다가 뭐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그런 이유로 삼을 필요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뭐 금융위기 같은 거 왔을 때 좀 달러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해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되겠네요. 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